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급등주도 많이 생기고 보유했던 종목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올라가가지고 제가 호가와 체결창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동시에 막 체크를 해야 될 종목이 막 여러 종목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점심시간도 따로 없이 그냥 스팟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매매를 봐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유 종목이 두 종목의 상한가를 결국에는 갔습니다. 일신바이오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인데요.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7,900까지 보고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커트라인 잡고 익절 커트를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다시 돌아가서 상한가를 가서 사실상 뭐 털렸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상따 재매수 의견까지 드려서 하신 분들은 또 상따로 내일 갭 상승까지 최종적으로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던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오늘 기대했던 재료가 노출이 다시 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굉장히 어렵게 상한가를 갔어요. 얘는 시간에서도 많이 흔들 겁니다. 시간에서도 막 17,300원, 400원 막 보여주면서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상한가를 붙였고요. 힘이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뭐 일신바이오나 다른 상한가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털릴 것은 없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6,000원권에서 시간을 끌었는데 코어 물량이 진입이 된 다음에 나간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채팅창 때문에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구간이요. 자, 여기 핵심 코어 구간이 코어 물량이 들어와서 이 구간에서 분산돼서 빠져나갔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전거래도 좀 추정이 됐고요. 하여튼 여기서 좀 제가 집중을 하면서 요 시간이 식사 시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식사 시간 없이 오늘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핵심 물량 들어오면서 상한가 근처에서도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뭐 홀딩하고 넘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고 이제 신일제약도 있었고, 신일제약이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단기 매수 목적으로 신일제약이 어제 35,500원 이하급에서 사가지고 오늘 20% 이상 22% 이렇게 수익 실현을 또 했습니다. 37,000원대 37,500원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단기에 잘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얘와 같이 올라오는 이제 경동제약도 오늘 15,1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적당한 움직임을 통해 신일제약을 매도할 때 같이 매도를 하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추스려서 또 다른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사실 가렸어야 했는데 어차피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매수도 좀 공개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거 순간 이거 가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든 뭐 오픈이 됐는데 오늘 순서대로 복귀를 하자면 일신바이오, 이게 제가 조사를 한 거예요. 회원님들께 어떻게 뭐 잘 하셨는지. 일신바이오 오늘 7,300원 20몇 %, 5,000원대 사가지고 6,000원 밑에 사가지고 하여튼 20-30%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상 들어갔다. 그래서 상따 재매수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동제약은 사실 어제 상한가를 봤죠. 네. 어제 상한가를 받고 상한가를 찍고, 그래서 이것도 보유하던 거 어제 반 정도 털고 오늘 다시 컨트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일제약 을 아까 전에 방금 매도 설명드렸고, 경동제약 매도 설명드렸고, 뭐 신성이엔지 오늘 또 낮은 가격에 샀는데 오늘 또 중간에 올라갔어요. 또 그다음에 일신바이오 얘기했고, 오텍도 매수했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매수 가격보다 다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우정바이오도 대체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꾸려왔다. 이거는 이제 오텍을 못하신 분들에 대한 대체 매수였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공개가 됐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녹화 누르기 전에 이거를 지운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어쨌든 많은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어쨌든 오늘 매매가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수익을 또 많이 받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도 밑에서 많이 올라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좌가 많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 제가 7월달에 20종목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8월달에 초반에 1-2주 정도를 좀 한 3-4종목 정도밖에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슬럼프 구간을 겪었지만 제가 물꼬를 한번 트면은
계속 술술 풀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우정바이오와 레몬으로 물꼬를 틀어버렸던 거죠. 인선 ENT와 두산솔루스를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우정바이오와 레몬을 기준으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꼬를 한번 터버려서 그걸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상세 처리하고 정리하고 또 다시 다른 거 하고 이러면서 오늘 신일제약이나 광동제약이나 뭐 일신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었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항상 수년째 이러고 있으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슬럼프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구간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앞으로 수없이 주식을 매매하실 분들이 나아가야 생각할 문제인 거죠. 예, 그 구간을 못 견디면 어차피 주식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은행 가셔야 되고 좀 움직임이 주식처럼 크게 빠르게 변화가 되지 않는 상품들을 매매를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겠지만 선물 옵션이나 비트코인은 좀 더하잖아요. 예. 하여튼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요거 말고 시장 얘기가 더 있었죠. 항상 시장은 저는 긍정적인 입장을 올해는 계속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됐나? 오늘은 역시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얘기 나오고 뭐 미중 무역 분쟁 나오고 또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마감 영상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안감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그런 이슈에 속지 마세요. 실제로 불안한 내용이 나와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돈이 많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시장은 긍정적이고 장밋빛이셔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에 속지 마시고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과정, 그 내용을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는 선물을 중심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쌓아둔 걸 또다시 매도 조절을 좀 해놓는 겁니다. 대신에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었지만 현물을 관리하는 날이었어요. 현물을 1,5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실제로 선물이 세팅되었던 파생시장으로 세팅해놨던 시장 상방을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어차피 주식을 올려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물의 힘을 쓴 하루였고, 선물 매도는 고스란히 투신권이 잡아갔습니다. 오늘 투신권에서 2천억대 이상 매수를 해나갔고요. 내일 요게 다시 뒤집힐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다시 선물을 매수하고 투신이 다시 매도를 하고, 이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이틀만 보고 선물 매도하네, 외국인 선물 매도하네, 시장 끝났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말 난감해요. 그러면 그냥 공포감에 계속 속으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정은 얘기 시장에서 싹 들어가고 빅텍 잠깐 올라왔다가 싹 사그라들었죠. 그쵸? 조용해졌잖아요. 물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빅텍도 또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또다시 김정은 얘기 이슈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감에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이슈만 보지 마시고 내면에 숨겨져 있는 큰 돈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얘기 아무리 나오고 아무리 다른 악재 나와도 외환시장, 파생시장 요동 없으면 시장은 제 갈 길 갈 거예요. 제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방향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블 딥 같은 거 무시하시고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거다. 중간중간 출렁임을 토대로 발판 삼아서 더 기반을 다져서 물갈이 만들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생태계잖아요. 좀 주식 생태계에서 약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포기할 사람들 다 그만 두시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흔들릴 때 주식을 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말리지 않아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큰 말씀도 안 드려요. 왜? 자연스러운 생태계이기 때문에. 예. 살아남으신 분들만 어차피 더 많이 살아서 더 강자가 될 겁니다. 예. 앞으로 계속 시장은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고요. 더 거친 시장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시장이 나아가는 그 핵심 물량들, 핵심 자산들이, 핵심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말씀드릴까?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고, 간단히 오늘 수급 확인을 못했는데, 자, 곧버스 제가 계속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곧버스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3,000원대를 보고 2,000원대도 나중에 볼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곧버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했어요. 지금 굉장히 곧버스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혼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곧버스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그 피로도와 함께 혼동이 생겼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매수가 나오는데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곧버스 투자도 지칠 대로 지쳤고 종목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랑 같이 팔고 있죠. 원래 이게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 며칠째 레버리지와 곧버스가 같은 방향의 수급이 나오고 있어요. 자, 대신에 인버스는 정상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곧버스와 인버스는 같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와 매도가 갈렸어요. 그 이유는 곧버스가 조금 더 개인들이 자극적으로 붙었던 거고 밸런스 그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즉 곧버스는 나중에 결국에는 개인들 무덤으로 그냥 갇혀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정말 많이 떨어져야 올라올 거예요. 급격하게. 근데 사실 시장이 쉽게 그렇게 하락을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동성 풍부한 시장, 광의통화량 3,000조 원 계속 유지하고 있죠. 3,000조 원대. M2라고 불리는 광의통화량, 시장에 매수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탁금 50조 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신용잔고 한번 흔들 때마다 조금씩 계속 털립니다. 16조 원 넘어갔었는데 다시 15조 원대로 회귀했고, 흔들어줄 때마다 신용이 털린다? 굉장히 심약한 물량들 신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 초보 1년 지금 매매한 지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신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매도 버튼도 많이 나가고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흔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야만 강자가 계속 살아남고 외국인 같은 강자들이 계속 살아남고 강한 개인들도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우리 종목도 있었고 내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매매할 것들 바쁘게 바쁜 시간 보내도록 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대형주들이 다시 차곡차곡 움직일 거예요. 지금 오늘 현대차, 어제는 LG 디스플레이가 그 신호탄을 좀 보여줬고 OCI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대형주입니다. 핵심은 시장을 이끄는데 핵심은 대형주예요. 그 대형주 특히나 트로이카, 신트로이카 요런 섹터에서 트로이카는 건설, 중공업, 무역, 신트로이카는 IT, 요새는 친환경까지 요런 쪽에서 기관성 큰 자금이 들어와 놓고 잘 안 빠져나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 그 자금들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시고 앞으로 추세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형주들의 추세가 곧 시장입니다. 시장은 2년 정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떤 흐름이 와도 핵심이 변하지 않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이끌어 드릴 거니까요. 회원님들, VIP 분들은 다 카톡방에 안내해 드리는 것만 중심으로 따라오시고 장중방송 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계속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허투루 말씀드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수급 뭐 다 받고 옵션은 조금 불안정하긴 하네요. 오늘 풋 계약이 좀 많았고 콜보다는 풋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8월 옵션 만기일이 너무 강했어요. 8월 옵션 만기일이 너무 강해서 8월까지 옵션 만기 8월 12일인가 그때까지 시장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6월 때랑 똑같았죠. 6월 달에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포지션이 너무나 강했을 때고 끝나자마자 조정이 나왔고요. 9월 달은 8월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시간이 있지만 8월보다는 조금 약하니까 그냥 원위치 회복하는 정도에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11월, 12월 포지션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몇 달 전에 몇천 포인트 할 때 제가 나스닥은 11,500을 한파동에 갈 수 있다.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한번 1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지금 각도를 크게 급등시켜서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 또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가는 것처럼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흔들린 거. 지난번에 다 미국 증시도 좀 투자 대가들 다 털렸어요. 저번에 누구야 나와가지고 응? 지금 당장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야 된다. 여기였잖아요. 여기 안 그래요? 여기였나? 하여튼 그거 얘기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급락했죠. 어떤 거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당장 미국 지금 고점이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언론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털렸는데 그러면서 금으로 가야 되고 지금 금값 오르는 거 봐라 하면서 막 금으로 가야 되고 뭐 안전자산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시장이 제대로 올라갈 때는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다 올라갑니다.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가요. 시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험자산인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뜁니다. 계속 다 올라가는 구조를 가져요. 진짜 본격적인 대세 상승기에서는. 그런 불마켓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 사실 나스닥을 제가 최근에 다 그쵸 1 눌러주시는군요. 네, 제가 뭐 야간 방송 아프리카 TV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미국 증시는 한 파동은 최소 11,500포인트는 가능 파동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11,500 찍었죠 어제. 오늘 찍을 수도 있겠네요. 11,500포인트 가능 파동이고 정말 많이 갔을 때는 맥스로 갔을 때는 여기서 2배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시장 최저가 6,600포인트대인데 맥스 2배로 가면 13,000포인트대까지도 뭐 완전 연속은 아니지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 대선이 펼쳐질 거고요. 대선이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역할을 하겠죠.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쭉 유튜브 주식박중사 채널에 올려드렸던 그 여러가지 영상들, 그 다음에 핵심 특강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몇 달째 지금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과정이니까 안심하고 주식을 사시라. 안전자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역방향으로 인버스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코로나 불안해하지 마시라. 어차피 다 반영된 거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와 주식은 반드시 일치하는 선상에 있지 않는다.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한 두어 종목 정도 급등주가 탄생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각 사이트에서 좀 회원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사이트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톡방 다 올려 드린 거 유튜브 영상에도 다 올려놔 있죠.